박람회 이렇게 보러 왔던 사람이 나도 좀 뛸 줄 아는데 하면서 막 나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요. 현장 접수가 다 됐었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근대 올림픽 제1회 쿠베르탱 남자 4년마다 한 번씩 빠밤 하면서 음악 나오면서 코스염 딱 단 신사나 나와서 그의 올림픽 정신에 따라 그게 이제 1896년 제1회 그러니까 1차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작한 올림픽이거든요. 여기서 1896년 연도 나왔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권피탈의 싸움을 할 때 이쪽에서 이제 올림픽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에 이미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국가가 주도를 해서 몇 차례 올림픽이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원래는 순차대로 얘기하면 이게 6회 올림픽이 돼야 되는데 참여 국가, 참여 가치 조금 삐딱한 각도로 얘기하면 IOC의 기득권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1896년에 그 이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쿠베르탱 얘기는 뺄 수가 없어요. 쿠베르탱은 집안이 정말 좋은 집안, 공부도 두루두루 법학, 예술, 인문학 두루두루 했고 유럽과 일대를 쫙 돌아다니면서 쫙 교육을 받고 오니까 이 사람이 그걸 정말 좋은 에너지를 쓴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독립협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독립협회가 싸울 때 러시아랑 일본 사이에서 싸운 거 아니에요. 요거 좀 궁금하시면 저희 임시정부 표현을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열강 간의 전쟁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식민지 쟁탈전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쿠베르탱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렇게 가면 정말 엄청난 파국이 온다. 유럽 열강 국가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제발 좀 국적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보자. 인류애적인,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인류애고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유럽의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문제. 약간 프랑스 사람들이 그 혁명 정신, 인류애 이런 게 있어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리 프랑스는 이런 걸 생각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 프랑스도 잘해야 돼. 복합적인 인물의 생각이 쫙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올림픽 정신의 기본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죠. 단 여성이 참가하는 건 절대 반대. 갑자기 또 표정이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원론적인 거예요. 쿠베르탱 남작이 뭐 이렇게 여성 혐오 이런 건 아닌데 원래 올림픽 자체가 남성만 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만 출전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만 또 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분야별로 프로 선수들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쿠베르탱은 굉장히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면 여성들이 별도로 여성 올림픽 연맹도 만들었고요.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여성 올림픽 대회도 했어요. 그리고 여성 올림픽 대회가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OC 쪽에서 쿠베르탱의 입을 막은 다음에 이대로 갔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흡수하면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회 경기는 당연히 그리스니까 아테네에서 개최가 됐고 그 당시 43개 종목에 14개국에 245명. 그러니까 규모가 작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우리 88 올림픽, 제가 또 88 올림픽 기준으로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개 종목 그리고 159개국 8,473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 때문에 못했던 것도 있고 냉전 시대가 오니까 사실 84년 LA 올림픽 때는 공산권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전에 80년은 또 모스크바 올림픽이었거든요. 거긴 또 자유진영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는 아직 냉전이 안 끝났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모였다. 그것도 우리가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때 비로소 302개 종목 204개국, 그러니까 200개국이 넘었죠. 그리고 10,000명이 넘었어요. 11,100명이 참가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했죠. 몇 가지 좀 이제 재미있는, 알아두면 이렇게 딱 아는 척하기 좋은 거. 일단은 1회 대회부터 초창기 2회까지인가는 금메달이 없었어요. 1등은 은메달을 줬어요. 1등이 은메달이에요. 2등이 동메달을 줬어요. 3등은 부상, 이게 뭐 메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달 지도가 있긴 했지만 초기에는 은동만 줬다. 금은 나중에 나왔다. 2회 대회는 대회가 3, 5, 15, 162일간 한 6개월간 진행이 됐어요. 대회. 5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뭘 얘기하냐? 이거는 프랑스 파리 만구 박람회에서 부속 행사처럼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 행사 하나 있길래, 심지어 이때 아까 제가 여성들 못 참여하겠다고 했잖아요.
1회에서는 여성이 못 참여했거든요. 2회부터 여성이 한 20명 정도 참여했어요. 왜 참여했냐면 그 파리 박람회 이렇게 보러 왔던 사람이 나도 좀 뛸 줄 아는데 하면서 막 이러니까 막 여성도 옆에서 나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요. 이래서 사실은 여성들이 이렇게 은근슬쩍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현장 접수가 다 됐었던. 그래서 최초의 성화봉송, 이 성화봉송이 갈수록 화려해지죠. 5대 6대주를 다 도는데 성화봉송이 최초로 진행됐던 것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예요. 요게 이제 그때 히틀러가 했던 올림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뭔지 아시죠? 그때 이제 기타이송이라는 이름으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메달 획득이고요. 실제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제도를 도입한 이래 2시간 30분의 벽을 깼던 적이 없어요. 근데 2시간 29분 19초 2로 이 기록을 깹니다. 막 코치한테 따져 물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국가는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메달을 땄는데 저희 기미가요가 나오니까 막 화내고 우리나라 민족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뚜렷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손기정 선수에 대해 사실 별 관심이 없다가 언제 이분이 눈에 들어왔냐면 88 올림픽 할 적에 그때 성화봉송 마지막 스타디움 주제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지금도 영상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을 텐데 드디어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딴 데도 아니고 내 나라에서 성화봉송을 줘라. 그래서 막 이렇게 우시면서 했고 그러고부터 4년 후에 몬주익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몬주익의 그 죽음의 언덕에서 그 언덕을 딱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른 선수들을 다 제껴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처음 뛰었던 그 속도로 하면서 막 들어오고 송혜 선수가 막 우시는 게 나중에 방송으로 다 나왔거든요. 야, 이게 그 우리 민족의 역사로 봐도 진짜 대단한 거고 한 선수의 영광으로 봐도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고 소위 말하는 비주류 국가들이잖아요. 그때 식민지 국가 그런 역사로 봐도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이게 기타의 손으로 불렸었던 손기정 선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무 마음에 감흥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다라는 것들 자료화면을 통해서 팍팍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재밌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것도 모르죠 작가님은? 전 알아요. 제 어린 날 마지막에 이게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날려요. 언제나 이렇게 날리고 성화봉송 하는데 88 올림픽 때는 많이 날렸어요. 어느 정도 많이 날렸냐? 스타디움이 꽉 찰 정도로 많이 날렸어요. 진짜 한 3,000마리인가 날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보통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화봉송 때를 향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명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올라가지 않죠. 한 명이 와서 세 명한테 나눠준 다음에 세 명이 밑에 딱 쓰면 지금은 되게 뻔한 기술이지만 엘리베이터 기술. 세 명이 쫙 올라가요. 들고 그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하다가 불을 붙여요. 타죠.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대 비둘기대회 참사 이후에 그 이후부터 비둘기를 띄우는 행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88 올림픽이 얼마큼 중요한 행사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제 얘기는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되게 다양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 다 풀면 안 되니까요. 이런 건 4년 후에 세계인이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제가 유튜브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특별 방송은 이것으로 끝. 재밌죠?